읽어주신 말씀은 디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말이 밑보보다 더 온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운 사람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저희 화면 좀 바꿔주시겠어요? 오늘 사회복지 교회와 사회복지 강의를 하는데 두 번째 말씀으로 현재 교회에서 사회복지 현장을 하는 교회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충영교회가 가장 많이 활동하고 가장 크게 하는 것에서 충영교회가 어떻게 하는 건지 또 그리고 그 밖의 교회들은 어떻게 사회복지를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충영교회는 1988년 충영교회 장애인 사역을 시작으로 교회 5대 목표 중 하나로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지적 자폐 장애인과 재평생 교육을 위해서 써 있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지적이나 자폐를 이렇게 장애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발달 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달 장애인은 전 국민의 1% 정도 되고요. 지금 장애인만 봤을 때 60% 정도가 자폐 장애인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소아마비나 또 많은 장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소아마비만 걸려갖고 지체 장애들이 많았었는데 요새는 임신 중에 산정 검사를 하기 때문에 장애가 발생된 아이는 임신 중에 걸러내서 아마 태어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적 장애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발달 장애는 어떻게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낳다 보니 얘가 성장이 더디거나 말이 더디거나 이래서 장애인으로 판단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충영교회는 어린이 아동부터 중년, 장년까지 이 발달장애인을 평생 주기별로 이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청소년과 아동을 보시면 그전에는 장애인들을 교회에서 프로그램 하면 무료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료로 하다 보니까 교회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영교회는 복지관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돈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왜냐? 그전에는 무료로 했는데 너희들은 왜 돈을 받느냐. 근데 하다가 멈추고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집에 장애인들이 한 명 계시면 그 장애인 한 분으로 인해서 비장애인들, 가족들이 많은 희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을 어디다 위탁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고아원처럼 장애인들 이렇게 보호시설로 있어서 보호시설을 많이 보냈는데 지금 서울시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 탈시설화 해갖고 장애인 시설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장애인들을 어디다 맡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런 기관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 보면 충영교회는 발달장애 학생들 4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또는 그 이상도 되는데 그 처음 들어가는 게 4학년, 3학년, 4학년 때 발달장애인 이제 방과 후 교실이라고 해서 이제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금액이 8만 원 됐는데 지금 많이 올라서 16만 원 정도 됐네요. 이게 한 달 이용료 하는데 16만 원입니다. 그렇다고 매일 가느냐? 그것도 아니고 주 2회 이용하는 것입니다. 주 2회 이용하다 보니까 또 장애인들을 맡기는 부모 입장에서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을 또 이용하게 됩니다.
그 다른 기관이라면 우리가 알다시피 노인도 주간보호센터가 있는 것처럼 장애인도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유치원처럼 매일 이용하고 등교하고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장애인들을 받기 시작해서 일상생활에서 인성이나 컴퓨터, 스트레스 해소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언어 치료, 음악 치료, 미술 치료 이런 영역까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 프로그램 보시면 주 2회 활동하는 것을 일상생활 프로그램 컴퓨터는 주 2회에서 월화, 그 다음에 뭐 음악, 미술, 수목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매일 이용하게끔 해서 하다 보면 한 달에 이 한 학생이 이 프로그램을 한 달 이용하는데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초등학교 지나면 이제 청소년들도 이용하게 할 수 있게끔 가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월 16만 원에서 12만 원, 16만 원 해서 별도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점심 식사를 여기서 해결하는데 웬만한 교회는 다 구내식당이 있기 때문에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료로 주는 것이 아니고 다 이것 식사비도 다 받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따로 책정해서 한 끼에 3,000원 받는 데도 있고 5,000원 받는 데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3,000원에서 3,500원 정도 받더라고요. 그리고 이 노인복지관 같은 데도 가시다 보면 노인도 알겠지만 한 3,000원 정도가 식대에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수업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장애인들하고 같이 활동하고 그들에게 가르친다는 것보다는 보살핀다는 입장이 더 많을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제도 진행을 해봤지만 진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애인들을 이렇게 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 때우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는 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매달 하는 것도 있지만 계절별로 이렇게 보면 여름 학기, 겨울 학기, 우리 교회에서 뭐 여름 성경학교 한다든가 이런 것처럼 이런 여름, 겨울 또는 가을에 나들이나 이런 것을 계획해서 별도로 돈을 받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많이 야외를 가서 캠프파이어나 이렇게 캠프 생활을 하고요. 겨울에는 스키나 이런 것을 사회복지사들과 같이 동행하고 자원봉사들과 동행해서 발달장애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기타나 악기를 가르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말 문화반도 있습니다. 주말에 따로 하는데 주 2회 토요일 날 하는데 월 4만 원씩 해서 체육 활동이라든가 문화 활동, 지역 사회 이용하는데 하는 거. 장애인들이 처음에 버스 타는 게 되게 두렵습니다. 왜냐? 어디서 타서 어떻게 내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자기가 갈 목적을 다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한두 번만 하게 되면 자기가 타는 곳과 내리는 곳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또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사회복지를 한다 그러면 교회의 사회복지사에 관심이 가지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또는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집사님들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과 그다음에 이뿐만 아니라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다음 넘겨주세요.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갖고 저희가 또 프로그램을 따로 하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카드로 쓰고서 이거는 국가에서 돈을 지급하고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바우처입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 전기세 이런 바우처 카드를 주고
또한 문화 활동할 수 있는 문화 바우처 카드 이런 것을 줘서 장애인들이 쓸 수 있도록 국가에서 배려를 하는 것인데, 이 바우처 카드를 쓸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세 이상 미만의 18세 미만 장애인 아동들에게 언어나 인지, 미술, 치료 같은 이런 것을 가난한 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돈이 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문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바우처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치료를 하는가 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치료 역할하는 바우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교육과 치료의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자립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연결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연결돼서 이게 한 세터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육을 하시면 교육을 받고 자립을 하고 그것을 사회에 접목할 수 있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생일 잔치에 이렇게 그림 그리기라든가 이렇게 애완동물 기르는 거든가 컴퓨터 가르치는 거, 촬영 만드는 거 이런 게 다 바우처와 이런 연계돼서 파는 프로그램들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성인으로 넘어가면 성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활동이 그동안 한 10년 정도 이렇게 교육을 받다 보면 일상생활은 됩니다. 일상생활이라고 해서 우리가 크게 한다는 게 아니라 집에서 이 교회까지 복지관까지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계를 계속하기 때문에 혼자 이 교회로 복지관을 올 수 있고, 또한 그 복지관을 올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인들 프로그램을 합니다. 보통은 3년이라고 여기는 얘기하지만 보통 4, 5년 보통 다니고 있어요. 보통 평균적으로 한 4, 5년 정도 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금액을 받습니다. 아까는 단기적으로만 16만 원씩 하지만 이제 성인들은 거의 오전에 9시에서 10시에 오면 오후 3시에서 4시까지 이 복지관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식비는 별도로 해서 한 30만 원 정도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식비를 별도로 받는 것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많이 나오는 데가 있는데, 식비를 받지 않으면 봉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 프로그램 운영비 갖고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페이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따로 별도로 항상 식비는 별도로 항상 계산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아까 같이 겨울이라든가 여름 같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특별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한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문화예술과하고 디자인학과, 사진학과, 바리스타학과, 스포츠학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처럼 많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바리스타 교육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아직 바리스타 장애인들만 운영하는 바리스타 카페가 없지만, 미국 같은 데나 이런 데 선진국 가면 부모님들과 장애인들만 이렇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나서 카페를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자립생활을 하면서 성인 아카데미, 또한 아카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카데미는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라서 건강, 아까 똑같은 얘기지만 문화생활, 자립생활, 건강생, 스포츠, 그다음에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손기술이 좋은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자립장 아카데미죠. 직업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다 돈을 안 받는 것이 없죠.
이렇게 돈을 받지 않으면 지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봉사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안 되면 중간에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니까 그것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별도로 받고 그것을 별도로 프로그램 비용을 받아야 또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쓰고 교회 각종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뭐 전기라든가 이런 것 내는데도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증 장애인들을 이렇게 밤낮 활동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또한 프로그램을 또 취업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취업 프로그램에서는 장애인들이 구직이나 취업 알선, 면접, 그다음에 실습을 위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지도를 받으면서 취업할 수 있게끔 그래서 취업 준비하는데 어떤 것이 필요한지 또한 일반 사회 비장애인들과 같이 대화하면서 그러니까 장애인 권익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시키고 그 또한 아카데미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문화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용 시간이 따로 있지 않지만 수시로 모집하고 수시로 가르치면서 여기도 프로그램 비용을 또 취업하는데도 프로그램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장애인도 마찬가지지만 취업할 때 면접하는 거 이런 거 다 교육을 받을 때도 다 돈을 받는 것처럼 여기도 다 돈을 받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것은 지금 이 사진은 아까 얘기했지만 첫 번째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카페에서 일하는 거, 그다음에 요리하는 것이고, 그다음 미술 프로그램, 그다음에 원예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장애인들 활동하고 이것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졸업과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취업을 시키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들을 이제 평생 복지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장년기, 중년기 나이가 갈수록 또 프로그램이 좀 바뀝니다. 40대에서는 보통 자립생활 아까 얘기했지만 독립해야 되는 거죠. 부모님 세대가 이제 거의 자기를 돌봐줄 수 있는 연령이 지나기 때문에 혼자서 자립할 수 있는 자립 목적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것을 가리킵니다. 보통 40세에서 49세, 50대 전후로 이렇게 하면서 일상생활 능력 및 자립생 영역 강화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된 프로그램에서 아까 얘기했던 버스 타기라든가 밥 짓기, 빨래하기, 세탁기 돌리기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들이 혼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장애인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장애인에게 활동할 수 있는 활동 지원사를 붙여서 장애인이 일정 활동할 때 예를 들어서 은행 가는데 내가 글을 쓸 줄 모른다 그러면 활동 보조인을 붙여서 그 장애인들을 동행하게 해서 버스 타는 거나 관공서 이용하는 것을 도와주게 됩니다.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물론 장애인들한테는 공짜지만 그 옆에 따라다니시는 활동 보조의사들은 국가에서 다 급여를 줍니다. 시간당 페이를 준다든가 일정 월별로 해서 페이를 준다든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 이제 중장년기가 지나면 노년기 60세 이상의 노년기가 되면 이 사람들은 여가 생활을 위해서 또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신체 정신 건강을 위해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거라든가 식단을 자기 식도 웰빙 식단을 만든다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40대 넘어가면 장애인들 친구 중에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이 있어 화가로 진출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 길거리에서 가다 보면 유채화 같은 것을 그림을 판매하는데 거기에 보면 호당
뭐 3호짜리는 한 5만 원, 4만 원씩 받지만 그런 것도 다 장애인들이 그리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수입을 얻어서 생활하는 게끔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또는 뭐 시를 등단하는 친구도 있고 소설을 쓰는 친구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소설 쓰는 친구들은 내가 딱 2사람밖에 못 봤습니다. 그만큼 근데 음악을 하는 친구들은 많이 봤는데 음악을 한다 그래도 음악을 팔로가 없기 때문에 음악 하는 데는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근데 그림은 이렇게 팔로 개척을 많이 해서 이름 누가 그랬다는 것만 알지 뭐 이렇게 파는데 누가 그려서 누가 뭐 장애인이 그렸냐 이런 거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꽃을 그린다든가 뭐 이렇게 풍경화를 그리면 너무 정말 사실적으로 잘 그리기 때문에 그런 게 판매가 많이 되는 것입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특별활동이 있는데 뭐 여기서 보면 건강, 정서, 문화, 권익, 문화 행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을 위해서 정서생활과 문화생활, 권익보호를 위해서 또는 특별한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특별 활동을 합니다. 이때는 이용료는 아까 여기 옆에 보면은 아카데미 참여한 대상을 진행해서 이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예전에는 무료로 했던 것이 다 이용료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뭐 법적으로 뭐 하자가 없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떳떳하게 주고 떳떳하게 받고 하는 것 문화가 정착돼서 장애인 인식적으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장애인들 하면 다 이렇게 우리가 거저 주는 것처럼 하지만 그 사람들도 다 이용료를 내고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스포츠 댄스를 한다든가 아니면 원예 활동, 아까 얘기했던 원예 활동이나 난타 그런 것을 공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절에는 생일 파티나 또 기념 명절 음식 만들기 뭐 그다음에 그런 활동을 하면서 또 서로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러다 보시면 이렇게 그림처럼 사진처럼 이렇게 활동하는 사진이 있고 그래서 노후 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에 여가 생활할 수 있는 아카데미라든가 취미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줘야 되는 것이 이 프로그램 목적인 것입니다. 다음이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제까지는 문화생활 그 복지관에서 했던 것인데 이제 복지관에서 한참 넘어서 주거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독립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주거 복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통하여 이제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돌봄 서비스의 교육을 받고 장애인들한테 1:1 매칭을 받아서 장애인들을 돌봐주는데 그건 이제 페이는 서울시로부터 다 이제 그 돌봄을 해주시는 분에게 다 일정 금액 최저 시급 이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 세대에는 독립 세대도 있지만 이 주거 형태는 또 장애인들끼리 이렇게 3명에서 4명 정도 모아서 하는 자립형 생활 공간이라고 또 이렇게 하는 서울시 LH 공사에서 집을 대주고 장애인들이 거기서 살 수 있도록 예전에는 시설로 보냈지만 이제 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3명에서 4명 정도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뭐 제일 많은 것이 강서구 쪽인데 강서구는 장애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강서구에 많은 장애인 주거 시설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장애인 지원주택으로 해서 노원구, 강동구 이렇게 예를 들어 나왔습니다. 독립생활을 위해 주거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서울시 거주 18세 이상 장애인 중 노원구 장애인 주택 지원주택에 맞는 사람 11명을 선정해서 1인 1주택씩 이렇게 해서 주택을 무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보다 편하게 그래서 이제 이런 서비스를
알게 되면 장애인들도 임대주택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최장 20년을 살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50대 넘어서 장애인들 같은 경우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최장 20년이지만 지금 법이 또 바뀌어야 될 처지가 됐습니다. 이제 20년 된 친구들이 장애인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예전에는 60대, 70대 되면 돌아가셨는데 이제 이 생존 능력이 너무 발달돼서 우리도 지금 얘기했지만 100세 인생처럼 장애인들도 이렇게 연령층이 노령화되다 보니까 주거 기간을 바꿔야 되는 시점이 와서 지금 서울시로부터 지금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고 좀 법안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주거시설을 가기 위해서 독립계획서를 수립해야 됩니다. 장애인들이 어떻게 활동할 것이고 어떻게 밥을 먹을 것이고 또한 내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독립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주택을 마련해서 독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사진인데 이거는 이제 독립생활 하시는 분들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대아파트, 장애인 임대아파트 배경 모습입니다. 이거는 양천구에 있는 곳인데 보통 1인 1가구이기 때문에 평수는 그렇지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있을 건 다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장애인들도 일할 사람은 일을 해야 되니까 18세 이상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나는 이제 보호만 받지 않겠다. 나는 이제 취업을 목적으로 일하겠다 하면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해서 거기서 월급을 받고 생활하는 친구들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충현복지관 같은 경우는 인가공인에서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작업과 그다음에 카페 운영하고 그리고 바리스타 교육을 해서 교회 1층에 복지관 1층, 교회 1층 두 곳에다 장애인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하고 같이 카페를 운영해서 그 수익금을 장애인들의 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교육을 하면서 돈도 벌면서 이용료도 내지만 이것은 아까는 이용료만 내지만 여기는 자기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 이용료뿐만 아니라 그것은 여기서는 장애인들이 월급을 받습니다. 매달 얼마씩 일정 금액의 월급을 받습니다. 물론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자기의 능력에 따라 급여는 천차만별을 차이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안정된 직업을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취업을 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업 훈련을 통해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사진이 좀 좁게 나왔는데 제과제빵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고 옆에 가운데는 장애인들 전체 장애인들을 사진 찍어오고 오른쪽에 보시면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서 커피를 내리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가정 1인 주택의 가정도 있지만 아까 또 3명에서 4명 정도 공동 생활 가정주택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형태의 거주를 목적으로 하고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이건 LH공사 똑같이 LH공사에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서울시하고 해서 여기는 평수가 조금 넓습니다. 그래서 3명에서 4명이 충분히 1인 1방 1실로 집은 하나지만 방이 3개다 그러면 3명이 정도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여기서 요거는 이제 같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자립생 공동생활 가정의 모습입니다. 3명이 같이 생활하면서 각자 하고 싶은 거 하는 사진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는 일산에 있는 교회입니다. 들푸른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가 건물이 임대서 하지만 지하에 교회 건물이 있고 1층에는 카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이렇게 1층에 카페를 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와서 수시로 교제도 하고 또한 지역사회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이렇게 카페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작지만 이렇게 지역사회한테 그래도 커피값도 저렴하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넓지는 않지만 지역사회들의 큰 인기가 있어서 또 학부모님들한테 많이 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어디 누굴 만날 때 이쪽으로 오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제하면서 교회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곳에서 지금 제가 사진을 지금 안 갖고 왔는데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또 뭐냐면 노인들 주간보호센터입니다. 노인들 일정한 곳에서 일정한 시간 내에 주간 보호를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 이제 주간 보호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비용을 들다 보니까 보통은 이렇게 카페를 많이 합니다. 1층이나 아니면 그 공간된 곳에서 카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페 운영은 장기적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교회에서 유치원을 겸정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유치원을 하는 데가 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 더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는다면 조금 이 남는 공간, 주일만 쓰는 이런 공간이 아닌 주중에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분들에게 개방되는 공간으로서 교회가 힘써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거 마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대형 교회가 우리나라 대형 교회가 너무 많은데 이 큰 교회가 이렇게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개방한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길 텐데 교회는 점점 커지지만 교회 문은 점점점 닫히고 있습니다. 주일날만 오픈되고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다 문을 다시 닫고 이렇게 숨어 운동 생활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활하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작게나마 이런 친교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에 자꾸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지역사회 공감도 좋아지고 예전에 신금호 교회에서도 무료로 급식을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해주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좋은 이미지를 남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나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이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늘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